정부는 내년에 보금자리 주택 15만 가구 등 주택 45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수수료를 대거 인하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세계 2위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을 추월해 세계 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2008년 말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줄줄이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김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루머의 상당 부분 출렁거리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그 결과 14포인트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9포인트가 하락한 채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윤경원 기자를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 지수 이틀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시황 정리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하며 184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4.68포인트 떨어진 1842.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연휴로 미국과 유럽 주요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중 북한 관련 루머가 나돌면서 코스피는 1813.48까지 떨어진 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개인이 2,078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09억 원, 2,04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133억 원의 순매도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이 가장 크게 떨어졌으며 증권, 섬유의복, 운수창고 등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비금속 광물, 보험만이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중공업, LG화학,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이 내렸고 삼성전자, 신한지주만 올랐습니다. 삼성전기는 삼성 LED 지분을 삼성전자의 헐값에 넘겼다는 분석에 6.81% 급락했고 쌍용건설은 재매각 추진 소식에 1% 올랐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대규모 신규 수주 기대에 1.43% 상승한 반면 SK텔레콤은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 승인 소식에 1.95% 하락했습니다. 상한가 6종목을 포함해 261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 없이 573개 종목은 내렸습니다. 네, 이 삼성전기가 삼성 LED 지분 50%를 삼성전자에 넘기면서 그 가격을 좀 너무 싸게 받은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예, 삼성전기가 삼성 LED 지분 50%를 삼성전자의 장부가 수준으로 넘기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기가 유력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당분간 부진한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어제보다 5,900원 하락한 81,700원에 마감됐습니다. 장중하 때 하락폭이 8%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거래량도 195만 주를 기록해 어제의 4배에 달했습니다. 반면 삼성 LED를 넘겨받은 삼성전자는 하락장 속에서도 전날보다 7,000원 상승한 107만 3천원에 장을 마감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엇갈린 것은 삼성 LED 매각 합병을 둘러싸고 두 회사의 손익에 대한 평가가 크게 나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는 지난 26일 장 종료 후 공시를 통해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 LED 지분 50%를 삼성전자 주식 26만 9,867주를 받는 조건으로 넘기고 삼성 LED는 삼성전자와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각각 50%씩 지분을 투자해 설립한 삼성 LED는 내년 4월 1일부로 삼성전자에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기가 삼성 LED 보유 지분을 너무 싸게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대다수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기가 삼성 LED 매각을 통해 적어도 5천억 원 수준의 대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회계법인이 평가한 삼성 LED의 순자산 가치는 5,514억 원으로 현재 발광다이오드 산업이 부진하지만 앞으로 업황 회복 시 성장성과 수익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분 50%에 대해 5천억 원은 충분히 받을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기가 이번 지분 매각으로 얻게 되는 삼성전자 주식 26만 9,867주의 가치는 공시가 나온 지난 26일 종가 기준으로 2,8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삼성 LED 자산가치 5,514억 원 가운데 삼성전기 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 프리미엄 없이 청산가치대로 넘긴 셈입니다. 특히 이번에 삼성 LED 매각 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비교 대상에 오른 31개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삼성 LED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업체들이었다는 점에서 삼성 LED의 저평가 논란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교 대상 기업 가운데 이름도 못 들어본 회사가 있을 만큼 삼성전기에 불리한 결과가 유도된 면이 있다며, 또 이름만 LED 업체라는 이유로 수익 구조가 전혀 다른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평가기관이 LED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처분 이후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이 궁금한데요. 삼성전기는 아무래도 이제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싶은데요. 예,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기의 명실상부한 차세대 먹거리 사업으로 각광받던 LED 사업이 헐값에 삼성전자로 넘어가면서 단기적으로 주가 부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판 사업이 4세대 사업으로 남아있지만 LED 사업의 성장성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KDB 대우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 발표 이후 곧바로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연구원은 삼성전기는 성장 동력의 한 축을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삼성 LED 매각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예상보다 적은 처분 가격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지원이 나타나지 않는 한 주가 부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의 경우 LED 사업 인수로 주가의 소폭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박영주 우리투자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브랜드 파워와 강력한 유통망을 감안하면 그룹 내 LED 사업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실적에서 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주가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상세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윤경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보금자리 주택 15만 가구 등 주택 45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10만 가구, 지방의 5만 가구 등 총 15만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규정은 내년 3월에서 내후년 3월로 1년 더 연장키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의 64%인 13조 7천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행정수수료를 대거 인하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50건의 중앙부처 수수료 인하 계획과 37건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 계획 등을 담은 행정수수료 정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는 여권을 만들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내는 수수료가 2,000원씩 인하되고 국립대 입시 전형료도 인하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온라인 신청 등 각종 온라인 행정수수료도 내년 7월부터 인하됩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세계 2위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을 추월해 세계 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369억 달러로 같은 날 오라클의 1,310억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오라클 주가가 지난 21일 12% 폭락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오라클의 시총을 앞서게 됐습니다. 현대차도 올해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중 거의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증가해 지난해 말 8위권에서 현재는 5위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2008년 말 금융위기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줄줄이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유망 중소기업과 장기 거래 기업의 대출 금리를 0.5%포인트에서 최대 1%포인트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과 다른 은행들도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내년 2월께 기존 상품보다 좋은 조건의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앞다퉈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것은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연체 대란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찬 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의원회관에서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내 인사 4명, 외부 인사 6명 등 총 10명의 비대위원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비대위 외부 인사로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동성 서울대 교수, 이상돈 중앙대 교수,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이준성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등 6명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연결식이 내일 오전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열립니다. 연결식은 오전 10시 금수산 기념궁전에서 연결 보고를 시작으로 의장대 사열 등의 순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됩니다. 북한 당국은 연결식 다음 날인 29일 김일성 광장에서 평양 시민 10만여 명을 모아놓고 중앙 추도 대회를 열어 김정은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문 방북 중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일행은 오늘 아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환담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는 별도의 면담이 없었습니다. 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KT도 이제는 LTE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유주희 기자를 연결해서 이 소식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경쟁사들보다 반년 늦게 이제 LTE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3파전이 되는 건가요? 예, KT가 다음 달 3일부터 LTE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마땅한 주파수가 없어서 투지용으로 쓰던 주파수에서 LTE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게 KT의 당초 계획이었는데요. 011, 016 같은 번호를 쓰는 투지 가입자들이 투지 서비스 종료에 반대하면서 KT의 LTE 서비스 개시도 늦춰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지난 7월부터 LTE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KT는 반년 늦게서야 LTE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연말에, SK텔레콤은 내년 4월에 전국적인 LTE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경쟁사들은 벌써 한 100만여 명의 LTE 가입자들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SK텔레콤이 60만 명대, LG유플러스가 50만 명대 등 약 120만 명의 LTE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아주 따라잡기 힘든 숫자는 아닌데요. 내년 말까지 가입자 목표는 SK텔레콤이 500만에서 700만, LG유플러스는 400만 명입니다. KT도 합세할 경우 내년에 1,500만 명가량까지 LTE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0%에 해당합니다. 이 LTE 시장에서 KT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경쟁자들을 추격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KT 입장에서는 이제 뭐 좀 차별화된 전략을 많이 내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자, LTE와 관련해서 어떤 경쟁력을 내세울까요? KT는 우선 LTE 통신망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적용한 LTE CCC 기술로 경쟁사들보다 좋은 품질의 LTE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가 이미 3G망에 적용해온 CCC는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번화가 등지에서 통화 품질과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또 갤럭시 노트, 갤럭시 S2 LTE, 베가 LTE-M 등의 LTE 스마트폰은 LTE 서비스가 계속 늦춰지는 동안 이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네, 자, 마케팅 경쟁 당연히 상당히 치열해지겠죠? 예, 지나친 보조금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만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인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들로서는 LTE 스마트폰 구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KT가 LTE 서비스를 개시하는 4달 초 이후가 적기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이 LTE 스마트폰 위주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 데다 LTE 태블릿 PC까지 등장하고 있어 선택의 폭은 넓은 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LTE 서비스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또 LTE 요금제는 3G 요금제에 비해 비싼 편이라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보통신부 유주희 기자를 통해서 KT의 LTE 서비스 개시 관련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업과 디램 반도체 제조업 간 혼합 결합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업과 이동통신 중계기 제조업의 수직 결합을 심사한 결과 SK텔레콤의 하이닉스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기업 결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정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하이닉스 인수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LG전자가 옵티머스 LTE와 프라다폰 3.0을 비롯한 스마트폰 11종의 운영체제를 내년 2에서 3분기에 업그레이드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제품은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 OS가 탑재돼 있지만 업그레이드를 마치면 최신 버전인 아이스크림 샌드위치가 적용됩니다. 옵티머스 LTE와 프라다폰 3.0, 옵티머스 2X 등 3종은 2분기에, 나머지 5종은 3분기에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이마트가 이른바 반값 커피인 브라질 세라도 원두 커피를 출시 한 달 만에 다시 판매합니다. 이 제품은 지난달 기존 할인점 제품보다 20에서 40%, 국내 커피 전문점 원두 커피보다 50에서 80%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돼 2주 만에 1만 6천 봉이 모두 팔렸습니다. 이마트는 내년 상반기에 콜롬비아산, 하반기에는 아프리카산 원두 커피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롯데마트가 2012년 흑룡의 해를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흑룡 관련 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라벨에 용이 그려진 용 막걸리는 2,600원에, JD 용무늬 삼각 팬티는 3,8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블랙푸드 기획전도 마련해 무농약 흑미는 9,000원에, 진미 흑마늘 고추장은 11,800원에 판매합니다. 네, 이상으로 센 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